기존 보조 주방은 싱크볼과 가스쿡탑이 있긴 했지만 지저분한 주방 용품들로 실제 활용도는 낮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메인급 주방으로 쓰실 수 있게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거실 주방과 보조 주방 사이에 슬라이드 중문을 설치하여 원할 때는 공간이 분리되게끔 설계 시공하였습니다. 좁은 공간임에도 인덕션, 후드, 식기세척기, 싱크볼을 모두 배치해 세컨드 키친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재설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아민 변시연 실장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개포자이 아파트 55평형 리모델링 현장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집은 20년 정도 된 구축으로 보일러 설비와 샤시만 빼고 모두 바꾼 현장이에요. 이 집은 자녀를 독립시킨 두 부부가 거주하시는 공간으로 넓은 평수임에도 기존의 수납이 부족해 안방 욕조에까지 옷을 걸어둘 정도로 짐이 많았던 집이었습니다. 수납 공간이 많으면 물건을 안 보이게 숨길 수 있고 집이 깔끔해 보이지만 가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간이 좁아진다는 느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이 좁아 보이지 않으면서도 수납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게 디자인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었습니다. 그럼 이곳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서 마감재 조합이나 놓치면 아쉬운 인테리어 꿀팁도 많이 공개할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현관은 집의 첫 인상이죠. 집을 나서고 들어올 때마다 기분 좋은 현관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기존 현관은 짙은 체리색 톤의 오래된 신발장이 답답하고 올드한 느낌이었어요. 특히 손잡이 형태까지 굉장히 구식이라 리폼이 불가해 전면 철거했습니다. 이렇게 문과 손잡이가 일체형으로 만들어진 경우 필름으로 리폼하게 되면 필름이 잘 붙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잘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 반드시 도어를 교체하거나 철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발장은 좌우 대칭이 아닌 비대칭 구성으로 오른쪽에는 앉아서 편하게 신발을 신을 수 있는 벤치를 만들었고 왼쪽에는 차키나 방향제를 올려둘 수 있는 오픈 선반을 배치했습니다. 신발장 마감재는 포그 그레이 필름을 사용했고 벽면에도 동일한 필름을 적용하여 가구와 벽의 경계가 구별되지 않게 일체감을 줬습니다. 바닥은 600에 1200 포세린 타일을 사용해 매지 라인을 최소화하여 바닥 면적이 넓어 보이면서 청소의 편의성을 높였고 중문은 슬라이딩 간살 중문으로 깔끔하게 연출했습니다. 유리는 투명이 아닌 간살 타입으로 현관을 열었을 때 입구방이 바로 보이지 않도록 시선 차단 효과와 디자인적 포인트를 동시에 주었어요. 기존 복도는 좁고 어두워서 공간이 협소해 보이는 문제가 있었어요. 보통 아파트 평면을 보면 현관에서 시작해서 거실과 주방을 가로지르는 복도 공간이 있죠. 그런데 이 공간에 조명만 잘 배치해도 훨씬 세련되고 기분 좋은 공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집의 경우에는 전체 천장 라인에 간접등을 감싸듯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메인 조명과 함께 켰을 때는 조명이 비는 부분 없이 부족한 조도를 채워줄 수도 있고 밤에는 간접등만 켜서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어요. 특히 복도 끝까지 이어지는 조명은 공간의 깊이를 강조하며 시각적 확장을 유도했습니다. 야간에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발목 센서 등도 설치했어요. 다운라이트도 중앙 배치 후 간격과 위치를 조정해 균형 있는 조도를 확보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질리지 않는 세련된 거실을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벽지하면 디아망을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의 벽지를 찾는다면 꼭 디아망만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공용부는 개나리 벽지에서 나온 프리모로 시공했어요. 이 벽지는 두께감이 있고 질감이 페인트 느낌과 유사하여 고급스럽고 관리도 용이합니다. 바닥은 동아마루, 사하라 그란데 강마루, 무광톤으로 시공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벽과 바닥이 자연스럽게 잘 어울립니다. 벽과 바닥재 조합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 조합 꼭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조명은 마그네틱 레일 조명으로 구성했습니다. 하이엔드 현장에서 사용되던 소재지만 최근 가격이 어느 정도 내려가서 주거 인테리어 현장에도 적용 가능한 조명이 되었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어려운 라인 조명 대신 많이 사용하는 자재입니다. 여기에 집안 전체적으로 천장 간접 등을 넣고 디밍 기능을 추가하여 조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저희가 여기 실측할 때
후에 열 감지기로 확인해보니 기존 거실 확장부는 난방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따라서 거실 확장부에는 단열재를 추가하고 난방 배관을 새로 시공해 보온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확장부 날개벽이 철거가 되지 않는 내력벽이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날개벽 뒷면에 맞춤 수납장을 제작하면 실용성과 통일감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거실에서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스위치와 비디오폰은 우리의 시선이 오래 머무르는 TV 벽면에서 소파 뒤편으로 옮기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깔끔하고 세련된 거실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기존 주방은 좁고 짧은 아일랜드와 협소한 동선이 문제였습니다. 고객님이 직접 두셨던 아일랜드는 조리나 세척 기능이 없고 오직 수납만 되어 실용성이 낮았죠. 그래서 새롭게 구성한 아일랜드에는 1구 인덕션과 싱크볼을 매립해 간단한 조리 및 설거지가 가능하도록 설계했고, 뒤쪽으로는 와인장, 키 큰 장 등 수납장을 배치해 효율적인 주방 동선을 완성했습니다. 기존 보조 주방은 싱크볼과 가스 쿡탑이 있긴 했지만 지저분한 주방 용품들로 실제 활용도는 낮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메인급 주방으로 쓰실 수 있게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거실 주방과 보조 주방 사이에 슬라이드 중문을 설치하여 원할 때는 공간이 분리되게끔 설계 시공하였습니다. 좁은 공간임에도 인덕션, 후드, 식기세척기, 싱크볼을 모두 배치해 세컨드 키친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재설계했습니다. 하드웨어는 블럼 제품으로 견고하고 내구성 좋은 하드웨어로 시공하였고, 상판은 세라믹과 싱크볼은 깜포르테 싱크로 시공하였습니다. 주방 가구들도 레놀릿 필름과 한솔 필름 마감재로 설계 시공하였습니다. 집은 갤러리가 아니에요. 공간이 아무리 넓어도 수납이 없으면 다시 지저분해집니다. 안방은 구조가 넓음에도 수납이 부족해 욕조에 옷을 걸고 생활하고 계셨어요. 일상에서 수납이 부족한 경우 가까운 곳에 뭔가를 올려두거나 걸게 돼요. 고객님도 옷을 보관할 수납 공간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욕실에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방 욕실을 조금 줄이고 그 공간에 붙박이장과 화장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붙박이장을 구성하실 때 내부 구성도 신경 쓰시면 좋아요. 필요에 따라 서랍이나 선반으로 다양하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가구 필름은 레놀릿 포그그레이 필름 마감으로 안방 전체의 톤앤 모드를 통일했고, 드레스룸 한쪽 도어는 전신 거울로 마감해 옷 매무새를 다듬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방 욕실은 축소된 대신 콤팩트하고 고급스럽게 마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수전, 액세서리, 타일 등은 필로토, 아메리칸 스탠다드, 베르사체 수전 등으로 깔끔하고 심플한 욕실로 연출했습니다. 이 집의 입구방은 조금 특이한 구조였는데요. 기존에는 두 공간이 오픈되어 하나처럼 사용하고 계셨어요. 기존의 베란다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확장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베란다 확장을 하여 수납장을 더 만들고 완전히 분리된 침실과 서재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재 공간은 고급스럽고 묵직한 공간으로 설계함과 동시에 클라이언트 분께서 그동안 나라에서 받은 훈장 및 각종 상장들이 많아 진열할 수 있는 장을 짰고, 각 공간에는 벽면 수납장을 제작했습니다. 이 공간은 클라이언트 분이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시는 공간이라고 하셨는데, 에어컨 바람을 싫어하신다고 하여 천장에 실링팬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렇게 개포자의 리모델링 현장을 함께 둘러보셨습니다. 수납이 부족해 공간 활용에 어려움을 겪던 집이 디테일한 설계와 맞춤 시공으로 실용성과 감성을 모두 갖춘 집으로 탈바꿈했죠. 다음 영상에서도 더 세심하고 멋진 공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